하루 한 알. 작은 습관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한 알 진행자 이기양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선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종류는 많고 좋다는 말들도 넘쳐나다 보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건강기능식품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고 제대로 고르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홍유진 약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약사 홍유진입니다.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서 참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또 제품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 건강기능식품이란 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특별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 혹은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에 건강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호기심도 있거니와 또 바람도 있고 건강하게 100세 이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뭐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너무 그 정보가 범람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정말 알짜를 뽑아서 할 수 있을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그 건강기능식품을 주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약사님 말씀대로 이 SNS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사실은 기대 수명이 정말로 늘어난 맞습니다. 그 세대가 20, 30대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소비하는 그 영양제라든지 이런 건강기능 제품, 식품의 그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SNS에서 저도 심심찮게 하루에도 여러 건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건강 보조식품도 있고 다양한 그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승인을 주는 거거든요.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라. 그렇게 허가를 주는 거고 그냥 건강보조식품은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홍삼이라고 한다면은 뭐 홍삼을 달여서 뭐 거기에 함량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루에 용량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이렇게 먹는 게 정확한 용량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드링크처럼 차처럼 이렇게 마시게 하는 그런 종류도 있고요. 또 의약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은 정말 이거는 임상 시험을 통해서 정말 까다롭게 해서 그 의약품을 갖다가 검증을 해가지고 의약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는 전문 의약품도 있을 것이고 또 약국에서 뭐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일반 의약품도 네. 있을 것이고 거기에도 또 그런 종류가 또 나뉘거든요. 그렇게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예 뭐 약국이나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사는 약은 좀 어찌 보면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그래서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들과 유사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굉장히 약하고 오해를 많이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마치 이것을 먹으면 갖고 있던 어떤 병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광고도 흔하게 보게 되는데요. 자, 어디서부터 좀 의약품이다라고 어디서부터 그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진짜 의약품은 말 그대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정상적인 우리 그 대사 활동이나 아니면은 기능을 조금 더 개선시키거나 조금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그 식품을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의약품처럼 내가 막 혈당이 뭐
조금 높은데 혈당에 좋은 기능성 그거를 인정받았다 해서 그걸 먹음으로 해서 혈당이 확 내려가거나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거나 뭐 그거를 뭐 진짜 다음부터는 뭐 당뇨병 약을 끊었어요 할 정도로 그런 네. 멘트가 나올 정도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아. 그거는 조금 좀 우려가 되는 멘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 이미 생긴 그 어떤 질병을 네. 낫게 하는 것까지의 효과를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식약처에 뭐 인증을 받았다. 거기에서 뭔가 검수를 다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겠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과학적인 기능만 거기서 인증을 하는 거지 이게 100% 환자 우리한테 일반적인 사람한테 갔을 때 효과가 100% 똑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네. 크고 작고 남자 여자 또 음. 연령에 따라서 그다음에 내가 먹고 있는 약에 따라서 네. 그런 게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흡수가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흡수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마다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100% 식약처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이 기능을 믿고 먹어도 되겠다. 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거는 안 된다. 예, 꼭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식품들이요. 어느 집 식탁에나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또 솔깃하는 부분이 고함량. 고함량. 뭔가 이 성분이 내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는 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고함량. 또 더 나아가서 초고함량. 좋은가요? 뭐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네.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일단은 이게 이제 약품에 따라서 고함량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네. 경우가 고함량 메가도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네, 뭐 천을 먹어야 돼, 뭐 예, 이런. 천 이상을 네. 먹어야 된다, 몇 그램을 먹어야 네. 된다, 막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런 거가 통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먹으면은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기가 흡수가 되고 나면 소변으로 다 빠져버리는 수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몸에 축적이 되거나 이런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비타민이라도 지용성인 비타민 A나 D나 E나 이런 거는 지방하고 같이 있어야지만 흡수가 잘 되는 얘네들은 어느 정도 어느 적정선을 넘어서면 이게 축적이 돼요 몸에. 몸에 남아 있어요? 예, 이렇게 배설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 약은 들어오고 축적은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부작용을 안 일으키면 참 좋은데 사람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탈모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눈이 뻑뻑하다든지 뭐 이런 뭐 속이 조금 더부룩하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 뭐 지금 좋아지려고 이러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명현 현상이라고 하시죠. 참아야 돼. 네. 지나야 되라고. 한 일주일만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몇 주, 몇 달 이렇게 계속 먹음으로 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그것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내 몸의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먹는 약이 이렇게 딱 놓고 혹시나 같은 성분이라도 조금 플러스를 해서 너무 과하게 오늘 이 일일 용량을 너무 과하게 넘지 않았나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권장 용량이 뭐 케이스나 이런 데 적혀 있으면 다행인데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챗 GPT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해보시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먹는 약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60세가 넘으면 거의 뭐 한 5종류의 약을 드신다고 하거든요. 이상의 약을 드시니까 그런 분들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좀 옆에서 좀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생각하시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나 뭐 약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약 내가 요즘 좀 이런 것 같아요.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좋은 약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이런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정말 가장 안전하고 네 축적도 안 되고 또 약과 약 사이에 충돌도 안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조건 모르면 물어보고 네. 또 약사님한테 찾아가셔서 네. 더할 건 없는지 네. 뺄 건 없는지 네. 좀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 알씩 또 챙겨 먹었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없나요? 뭐 아침에는 뭘 먹는 게 좋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종합 비타민 하나 먹고 나오고 점심 먹고 유산균 먹고 자기 전에 오메가3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같이 먹는 거는 같이 먹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흡수할 때 이 두 성분이 같은 경로를 통해서 흡수가 되면 둘이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먼저 흡수가 되려고 싸움을 하다 보면은 밀치고 막 이러다가 보면은 뭐 좀 힘이 좀 조금 부족한 네네. 아이들이 뒤로 뒤로 가요? 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가 되는 아이도 있고 안 되는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히나 철분 제제가 조금 이게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 좀 많거든요. 뭐 아연이나 뭐 칼슘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유나 이런 거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가 왜냐하면 흡수를 다 방해를 해버려서 철분 열심히 먹어도 어지러운 건 어지럽고 그런 거예요. 피가 모자라가지고 뭐 어지럽거나 창백하거나 막 그런 뭐 나는 열심히 먹는데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그것을 방해하는 무엇을 같이 먹고 있지는 그렇죠. 않은지도 좀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철분제는 아침 식전에 공복에 먹어라. 근데 얘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위가 약한 사람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려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안 먹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식사하고 바로 즉시 먹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뭐 다른 뭐 비타민제 같은 거나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보통 아침에 대사가 빨리 약을 먹어서 대사가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으쌰으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는 게 낫고 또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거는 좀 차분하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나른하게 해주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식사 후에 먹는 게 좋다. 예, 그렇게 하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다 하니까 보통 아침에 뭐 계란 후라이나 뭐 오후에는 좀 뭘 잘 드시잖아요. 그때 드시면 흡수율도 좋고 이러니까 오히려 자, 이런 것들 딱 검색을 해가지고 일단 최소한 내가 먹고 있는 약의 옆에는 이렇게 딱 기록을 좀 해놓고 잘 맞춰서 먹어야지 노력한 그 의미가 있겠네요. 자, 간혹 가다가 보면요, 이렇게 이거랑 이거는 같이 먹지 마세요 하는 그 약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철분제는 뭐 우유 같은 게 방해를 한다고는 했는데 약과 약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나 뭐 젊은 사람들은 뭐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항응고제 같은 거 그런 거 뭐 아스피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보통 뭐 내시경 한다든지 발치를 한다든지 뭐 임플란트 할 때 그런 약은 저기 뭐 일주일 동안 드시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지혈이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도 혈행 개선을 시켜줘요. 이렇게 피를 잘 돌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얘도
약간 멍이 잘 들거나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멍이 들거나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한테는 오메가3를 드실 때는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홍삼도 마찬가지. 네, 홍삼도 약간 지혈시키는데 조금 방해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홍삼도 드실 때는 조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같은 경우, 당뇨약 같은 경우에도 뭐 글루코사민 요새는 잘 안 드시는데 글루코사민을 드시면은 뭐 당뇨가 올라간다든지, 또 홍삼 자체가 또 당뇨를 조금 낮추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홍삼하고 당뇨약하고 같이 드셨을 때는 저혈당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혈당을 낮추는 게 일단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혈당 생각을 쉽게 못하네요. 항상 혈당 올라가는 생각만 했는데요. 홍삼만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홍삼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르신들 타겟이 거의 어르신들이고 명절 선물이고 어르신들 뵈러 갈 때 제가 많이 그 말씀을 드시대요. 드리려고 했거든요. 어. 홍삼은 그냥 마치 쇼핑몰에서 주문해서 그냥 쉽게 선물하고 또 선물 받고 해서 그냥 피곤한데 홍삼 한 포 먹을까 하면서 파우치 하나 먹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 또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네요. 그런 주의는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간혹이요, 이 종합 비타민 안에 보면 비타민 B군이 마치 피로 회복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막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괜찮은 건가요? 비타민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비타민 이게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성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로가 쌓이거나 뭐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다음에 구내염을 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입안에 헐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 있는 종합 비타민을 먹어주면 확실히 나아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군.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활성형이 있고 비활성형이 있어요. 예, 활성형은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먹어서 이게 그냥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거고, 비활성형은 얘는 한번 들어가서 활성형으로 한번 대사를 거쳐야지만 활성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흡수가 거쳐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는데 예. 언제 그게 바뀌나요? 거기 안에 이제 효소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한번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활성형으로 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에 특히나 뭐 벤포 아니 뭐 프로설타민 뭐 이런 식으로 요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활성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옛날에는 그냥 비타민 B 뭐 B군 뭐 이래가지고 뭐 나이아신 뭐 들어본 것 같아요. 니코틴아마이드 네. 몇 가지가 나온다, 피리독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영양제나 뭐 유산균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정말 좋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게 활성형인지 비활성형인지 그냥 보시고, 활성형이 오히려 활성형으로 좀 고르는 게 예. 조금 빠른 효과를 그렇죠, 체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대사를 한번 거치지 않으니까 네. 바로 흡수가 되잖아요. 네. 활성형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네, 피로가 회복된다기보다는 네, 빨리 네, 빨리 이제 몸이 예. 원래 기본적인 그 대사가 좋으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좀 처지는 성분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가 그냥 흔하게 바로 쉽게 구매해서 먹고 있었던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네, 기존에 내가 약을 먹고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질병이 없다면 내가 진짜 필요한 성분이 어떤 성분인가, 비타민인가, 아니면 오메가인가, 오메가3인가, 아니면 비타민 D인가, 루테인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진짜 여기에서 다 하려니까 힘드니까 종합 비타민 하나 먹으면 그 외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 정도 아니면 두 가지 거기에 두 가지 정도 보시면서 중첩되는 성분이 좀 하루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그런 거를 한번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각각 먹는 게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종합 비타민 하나에 꼭 필요한 거 네. 하나 정도 더 먹으면 네.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건강을 위해 고르는 제품이라고 해도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몸 상태와 복용 중인 약, 그리고 제품의 기능과 주의사항을 살피는 것. 그 작은 확인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내 몸에 도움되는 한알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